네, 안녕하세요. 잡다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뭐 영상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 개념이 좀 없었어요. 개념이.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하는 것, 여기다가 이렇게 제 음성으로 이렇게 남긴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말도 빨라지고 생각 자체도 뒤엉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찝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거는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을 배제하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자영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미 뭐 김대중 때도 있었고요. 뭐 정부로 따지자면 뭐 이명박 때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 오직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는 개인적인 능력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왜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되느냐. 제가 자영업을 한 지는 아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요. 저는 저희 집 자체가 자영업 가족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자영업을 하셨었고요. 저희 형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걸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제 동생도 예전에는 뭐 조경업을 했었는데 다시 또 식당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취업할 생각보다는 스스로 자영업을 할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자영업을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봤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웠던 거죠. 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길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쭉 장사를 한 20여 년 전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보니까, 제가 최초의 장사를 했던 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그렇죠. 2002년도 한 그 해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18개 업소를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 거를 쭉 받아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이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체인점을 받아서 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사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본인들 개인이 이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김밥집도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을 이제 사서 그것들을 운영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게요리 전문점 횟집 있죠. 대게요리 전문점. 그걸 목동에서도 또 운영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지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음식, 기술, 좀 힘든 거, 이래야지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만두 전문점을 또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계산동에 하루만두라고 하는 거를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체인점화 시키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근데 그 뭐 그런저런 일들이 참 지나오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족발집도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피자집을 지금 제가 한 13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막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를 이렇게 조금 하셨던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장사들이요 24시간 장사를 저희는 했었거든요. 그때 밤에도 장사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수요가 밤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밤에도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뭅니다. 예전에는 그 김밥집이 유행이었어요. 새벽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녁 늦게도 되고, 그러니까 24시간을 풀가동시켜서 그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장사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돈들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게는 달에 1,500만 원까지 막 수익을 내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돈 벌기 쉬웠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이런 어떤 손님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영업자 살리자고 뭐 이런 것들을 안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자영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600만이니 700만이니 그럼 관련자가 2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업자에 딸려져 있는 식구 플러스 뭐 종업원 이렇게 따져도 관련자들이 2천만 명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흔들어 왔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돈을 계속 주잖아요. 저 돈 요새 가끔가다 돈 받았거든요. 그런 돈들 자체가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코로나가 울고 싶은 우리 자영업자들 뺨을 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제도가 생겨났어요. 뭐 그냥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냐면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 장사할 때부터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무제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동에서 장사할 때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의사들 뭐 식사를 우리 그 저기서 하면은 우리가 고급 음식점을 했거든. 대기요리 전문점. 막 150에서 180 사이가 나왔어요. 그게 금액이 결제 금액이. 그 사람들은 돈으로 하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돈들 지금 누가 자기 돈 갖고 술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예전에는 자기 돈 들이고 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회사카드 그 법인카드 이런 걸로 다 다니면서 밤에 그렇게 휘짓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음성적이라고 해도 저는 일단은 말씀을 이렇게 평가는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비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단 여기서 굉장히 또 그런 것 법인카드의 제약 그다음에 뭐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떤 그 소비 축소 뭐 사실 뭐 3만 원, 뭐 5만 원, 막 이게 제약을 둬버렸잖아요. 근데 그 업체 사장도 있잖아요. 그 카드로다가 이렇게 해식시켜주고 하는 것도 본인 가오도 살리고 예전에는 그랬어. 고생한다고 두드려도 주고 정감 있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카드로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술자랑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가의 장사들은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회사 근처에서 예전에 회식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토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 이래서 100에서 80으로 줄고요. 또 70으로 줄고요. 6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자 숫자도 줄어야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대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주 52시간제다 이런 것들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점점 더 제약이 들어온 거예요. 자영업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500 벌어가던 사람들이 300 벌고 300 벌어가던 사람들이 150 벌고 이러고 버티고 있었던 중에 지금 또 코로나가 왔어. 아주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코로나 명목도 좋잖아. 돈 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돈 막 주는 거야. 뭐 또 영업 손실 보상이랑 이런 걸 또 한다고 하대요. 참 웃깁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진이 없어지니까 이 사업주들이 최저시급 올릴 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장사는 골물대로 곪아가지고 아마 몇 년 전에 아마 박근혜 때 아마 곪아가지고 장사들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최저시급도 올라갔고 또 주 52시간제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옥죄어 오니까 사람들의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사람들이 활동이 없어지는데 활동을 자꾸 제약하는데 나와서 돌아다니냐는 거지. 밤에 술 먹는 사람들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지는데 9시 이후에는 아주 까매요. 아주 까매. 이런 도시도 옛날에는 밤새도록 불야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더 고착화돼 가면서 자영업자는 앞으로 더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최저시급까지 걸려드는 거예요. 최저시급이 이거를 또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 예전엔 그래도 종업원 쓰고 해도 본인들이 뭐 돈이라도 한 700만 원, 800만 원 갖고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2억씩, 3억씩 끌어받고 막 했단 말이야.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를.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으면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지금은 먹을 게 없어요. 본인들 몸만 고생하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신생 업체는 생기면 그런 것들은 불안해 보이는 거야. 내 눈에 보일 때.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금 부분에 대한 조세 부담이에요. 조세 부담이 우리가 했던 20년 전보다는 지금은 조세 부담은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깝게 투명해지고 있어요. 지금 쟤는 95%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95%가 뭐야? 전체 다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세금을 부담시키는 그 형태는 예전보다 더 강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된 말로 예전에는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했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돈 100만 원 내야 돼. 지금은 그냥 300만 원, 뭐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하면 절대 봐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먹을 돈이 없어요.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요, 여러분. 들어가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2월달, 9월달, 10월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설, 추석. 예전에는 설 때, 추석 때 장사를 했습니다. 왜? 종업원들하고 같이 맞춰서 했어요. 왜? 다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조금 웃돈을 조금 더 주면 돌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지금은요. 빨간 글씨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고착화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나만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자기 혼자 하는 장사는 하죠. 종업원에 의존하는 장사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영업을 할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자영업이 뭔가를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예전처럼 많이 투자했다간 그걸 뽑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 3년 뒤에 제자리 걸음 아니 일부 후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은 내 돈 갖고 먹고 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절대 자영업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해서도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 나 자영업 한번 해볼 거야?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70%, 80% 돈을 안 털어먹었어요. 해볼만 했습니다. 지금은 10개 중에 1개, 2개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잘 보고 운영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운 좋아서 내가 괜찮은 체인점을 잡았어.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걔네가 욕심이 좀 없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걔네들 진짜 말다나 걔네들 밑딱딱 끝나